안녕하세요, 어머니 아버지 국민손주입니다.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.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고혈압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? 고혈압 개선은 가능한 것일까? 고혈압 약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평생 먹어야 하나? 고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?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을 잡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고혈압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겠습니다. 고혈압은 우리 심장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인데 이 압력이 높아서 혈관에 무리가 가는 질병입니다. 좁은 혈관에 무리가 계속 가해지면서 혈관이 터지면 고혈압 합병증이 되는 거죠. 좁은 호수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면 이 호수가 터져서 물이 삐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혈압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. 고혈압에 따라온 합병증은 심부전, 심근경색, 신장증세, 뇌졸중, 뇌출혈, 뇌신경 증상 등이 있습니다. 이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들이죠.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요. 심장질환 중 21%가, 뇌혈관 질환 중 35%가 이 고혈압이 주요 원인인 경우로 밝혀졌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 13%가 이 고혈압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하나? 정상 혈압 수치는 120에서 80이죠. 정확하게 말하면 120 미만입니다. 그래서 119에서 79까지가 정상 혈압 수치인 것입니다. 그럼 고혈압의 기준은요? 위 혈압 수치가 140, 아래 혈압 수치가 90 이상일 때 이 둘 중 하나라도 수치를 넘기게 되면 고혈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 수치가 고혈압인 걸까요? 의학적으로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너무 압력이 높아져서 합병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. 혈압은 사실 이렇다 할 증상이 없는 질병이죠. 아프지 않으니까 약을 안 먹게 되고 약을 안 먹으니까 이 혈압이 계속 망가지면서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의학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위혈압 수치를 약 10에서 20 정도로 낮추고 아래 혈압 수치를 5에서 10 정도만 낮출 수만 있다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거의 30%에서 40%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.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이 질환이 생길 확률이 20%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 고혈압이 있다면 약을 꼭 드시는 거죠. 그런데 2017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. 우리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이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합병증을 더 수월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. 그래서 140이 아니라 130에서 80으로 잡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이 기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분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고혈압의 기준치를 낮추니까 자연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이죠. 우리나라는 정상 혈압 수치를 120에서 80 미만으로 똑같이 하고 고혈압 진단도 140에서 90으로 그대로 두고요. 대신 그 중간에 있는 단계를 세분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위혈압이 120에서 129, 아래 혈압이 80 미만이면 주의 혈압, 위혈압이 130에서 139, 아래 혈압이 80에서 89 사이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고혈압 전 단계는 비록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2단계부터는 고혈압 환자와 똑같이 짠 음식도 줄여야 되고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?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입니다.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총 5가지이고요.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과체중입니다. 체중을 1kg 줄일 때마다 평균 혈압 수치를 1만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우리가 10kg를 감량하면 위혈압이 10에서 15까지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.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? 둘째는 식단입니다. 혈압을 10일까지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.
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드시고 단순한 당이나 포화지방산,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식사법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잘만 하면 혈압약 한 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식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. 세 번째는 저염식입니다. 우리나라의 소금 사랑은 굉장히 유별나죠. 우리 어머니들. WHO 권장 기준의 2배 이상을 먹는 사람이 전 국민의 80%라고 합니다. 자, 저염식을 할 수 있는 방법, 여기에서 국물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. 국물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.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하루에 소금 6g씩만 줄여도 혈압 수치를 5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넷째로는 운동입니다. 하루에 30분,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했을 때 혈압 수치를 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운동을 반드시 생활화하셔야겠습니다. 다섯 번째로 술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. 하루 2잔 이하로 마셨을 때 혈압 수치를 4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자료는 1차 의료용 고혈압 권고 요약본인데요. 대한의학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것이고요. 여기 보시면 서울대, 연세대, 아산병원 이런 고혈압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자료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혈압 수치가 140이 넘으면 우선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. 고혈압 전 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 혈압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식단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혈압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? 이런 질문에는 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요즘은 고혈압 약도 좋은 것이 많이 개발돼서 꾸준히 관리만 하고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온다면 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자의적으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 국민손주가 좋은 습관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만들겠습니다.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저희 채널 의사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국민손주였습니다.